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무척 덥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30도, 경주는 33도를 기록하겠는데요. 자외선도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얇은 반소매 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영덕과 포항도 30도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에 경주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 나쁨 단계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그 밖의 지역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3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겨울철에 집중되던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 작업이 요즘은 연중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살포와 동력분무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재성충병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우에 12리터씩 약재를 실은 무인 헬기가 포항 송도의 상징 해송보호에 투입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는 시기를 맞아 약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인 헬기는 험준한 산악이나 군사보호구역 등지에서 소나무에 근접해 약재 살포가 가능합니다. 하루의 방제 능력은 20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무인 헬기는 그 나무 끝에서 한 3m 정도의 고도를 잡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에 정밀 방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상에서는 모기 퇴치에 쓰던 동력 분무기가 연기를 피워냅니다. 연기에 포함된 약재가 솔수염 하늘소에 닿아 죽이는 방식입니다. 약재는 저독성인 티아클로프리드와 식물성 확산제를 섞은 것이어서 꿀벌이나 가축에 피해가 없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여름철 매개충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현재 드론 항공 방제라든지 지상 연막 방제를 병행하여 방제 작업을 함으로써 완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노력으로 포항의 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22만 8천 본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1만 8천 본, 지난해 16만 5천 본, 올해 10만 6천 본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무인 헬기와 연막 분무가 효과가 있는지는 고사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번 가을에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용권 지급량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덕군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달산과 지품, 축산, 병곡, 창수면 등 5개면 19개 자연불악 주민 1,800여 명을 상대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매달 지급하는 이용권이 320장에 불과해 한 달에 한 번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부 마을에선 이용권 배분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행복택시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해 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행복택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미나마타 수은 오염 사고 이후 엄청난 양의 수은 오염 퇴적물을 준설해 매립했습니다. 폐수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매년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1956년 미나마타병 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보고되고 1968년 일본 정부는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미나마타병의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 보상과 함께 미나마타만을 뒤덮은 엄청난 양의 수은 오염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연안에 매립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육지와 인접한 연안에 철제 파일로 옹벽을 만든 뒤 미나마타만 전역에 쌓인 수은 퇴적물을 옮겨 퍼넣은 다음 그 위에 깨끗한 흙을 덮어 묻은 겁니다. 水俣湾は水銀ヘドロで汚染されていました。それが残ったままだと水俣病がさらに拡大す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その水銀ヘドロを浚渫する工事を始めました。 작업 전에는 미나마타만 전역을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나눠 오염도 조사를 해 오염이 심한 준설구역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매립한 면적은 무려 58헥타르, 축구장 58개 규모입니다. 작업 기간만도 13년, 비용은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은으로 오염된 바다 퇴적물을 매립한 이곳은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제 파일이나 콘크리트 방파제의 설계 수명을 감안하면 50년마다 재시공해야 하고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또다시 수은이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東日本大震災とか熊本地震とか大きな地震が今頻発していて、護岸そのものはですね、大きな地震で津波で壊れるかもしれないとか、海岸にを埋め立ててですね、処分をするっていうのはあまり好ましくないことで。 최악의 환경재난을 경험한 일본의 행정당국은 폐수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나마타시는 공장 인근 배수로와 강 등 28곳을 대상으로 연간 6차례에 걸쳐 수은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金属類も含めて大腸菌と含めていろいろ調査を28項目、9項目やってます。あと井戸が2カ所で行ってます。それ23項目で、その結果毎年その結果を報告し市民に報告していますし。 일본 정부는 미나마타병을 통해 철저한 환경 감시라는 교훈을 얻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지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도 않는 등 미나마타의 교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논을 대상으로 생산 조정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가뭄 피해 논 면적만 현재 13,000헥타르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휴경이 불가피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 조정제를 시범 적용해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쌀 생산도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제는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 금액을 보조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를 키우고 미관을 해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벼운 수리는 지역 문화재 돌보미들이 나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 조선 중종 때 2조 판서를 지낸 손중동 선생이 살던 집에 수리가 한창입니다. 무너진 담장에 기와를 새로 얹고 허물어진 벽체에 미장을 하고 사랑채 격자문에 창호지를 바르자 산뜻한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 돌봄 사업에서는 뭐 즉시 이렇게 또 수리를 예방 차원에서도 빨리빨리 해주니까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대청마루 수리와 담장 보수, 그리고 사적지 벌초 등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광역단체 18개 문화재 돌보미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알고 조금 탈났을 때 고치면은 예방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놓고 나면은 보람을 느끼고. 문화재 돌보미들이 관리하는 문화재는 전국 5,800여 곳. 실력이 늘다 보니 올해부터는 170여 개 중요 문화재의 보수도 문화재청 산하 기관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재 돌봄 팀장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실력면에도 뛰어나고 특히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문화재를 관련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는 연인은 2,000여 명의 와공이 기와 보수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돌보미가 소중한 문화재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지고 결산 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순수 예산 잔액은 각각 5,170여억 원과 1,720여억 원으로 지난 2015 회계연도보다 각각 1,650억 원과 185억 원이 줄었습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도 추가 경정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잡고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노인 인구 전국 2위, 전국 최고령 지자체, 인구 소멸 위험 지수 1위. 의성군에 있어 일자리 문제는 생존이 걸릴 만큼 절박합니다. 원인이 일자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생긴 결과이거든요. 먹고 살 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한 해 수천 명씩 지역을 빠져나가는 젊은 층은 일자리 정책이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꿈이나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가 이제 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랑 연결시켜주는. 정부는 11조 원 규모로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1,000억 규모로 잡고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추경이 8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7월 중에 각 실국별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구 개편을 통해 청년 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시군에도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구상 중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창업 자유구역 지정 등은 국가 사업으로 시책화할 계획입니다. 시군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모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일자리 정책도 눈에 띕니다. 일자리도 지역 맞춤, 지역에서 만약 좋은 아이들을 발굴해서 하면 중앙정부도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게 하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특히 청년 시책을 만들어내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도정 1순위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3대 문화권 사업비 감축을 권고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3대 문화 생태 관광 기반 조성 사업 국비 1조 2천여억 원 가운데 올해까지 확보한 8천여억 원을 제외한 4천여억 원에 대해 30% 감축을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에 권고했습니다. 감축 권고 주요 사업 가운데 상주의 숲조성 사업과 경주신라 금속공예 지국 사업 등 일부는 발주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어서 경상북도는 예산 감축률을 10%대로 줄이기 위해 문체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입었던 근대 복장을 하고 대구 근대 골목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치마 길이가 짧은 우리나라 근대기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대구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1920, 30년대가 그대로 재현된 복장을 한 관광객들로 계산성당과 3일 만세운동길 등을 둘러보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에 나섰습니다. 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커서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이 제주원이 되고 제주원이 커져서 동산병원이 됩니다. 텔레비전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근대복을 만든 사람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뒤 의류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결혼과 육아로 옷 만드는 일을 잠시 접었던 두 엄마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을 만들어 근대복 입고 근대골목 둘러보기 체험을 기획해 무료 체험으로 시민들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과감하게 포즈도 취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이 중구에 여기 예쁜 근대 골목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이미 경복궁 같은 고궁을 한복을 입고 둘러보는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어 대구에도 잘 정착된다면 정체기에 있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의 새로운 청량제 역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좀 더 다른 지역으로도 좀 많이 퍼져나가고 해외에서도 오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좀 준비 앞으로도 그렇게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대구 근대골목 알리기에 나선 두 엄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 경실련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문화원을 서학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학동 부지 매입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경주시가 경주문화원을 서학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99억 원이 드는 토지 매입안을 제출하고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충분한 심의 없이 이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이는 명분은 경주문화전 이전이지만 실제로는 경주경찰서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밀실행정의 의혹이 있다며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는 이 안이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얇은 반소매 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고 영덕과 포항도 30도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면서 이번 더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밤에 경주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존 농도 나쁨 단계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 그 밖의 지역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6도, 독도는 23도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